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16화. 저희가 오늘 다룰 작품은 패티 젠킨스 감독의 2003년에 나온 몬스터입니다. 네. 샤를리즈 테론이 주연이죠. 네. 제가 선정했고요. 최근에 로건과 밤의 해변에서 혼자 최신 개봉작을 2편 다뤘는데 또 개봉작 중에 다룰 만한 게 있을까 봤는데 뭐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좋아했던 작품을 뽑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네. 언젠가 그 댓글로 영화를 너무 기계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영화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다 라고 하셔서 제가 사랑하는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 영화는 바로 몬스터고요. 네. 기본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본가 감독의 패티 젠킨스, 촬영에는 스티브 번스타인, 음악은 BT, 제작은 DEJ 프로덕션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DEJ 프로덕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1998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약 8년 동안 225편의 영화를 배급했습니다. 2004년에 그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이나 여러 부분에 노미네이트도 되고 상을 탔던 크래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이 영화의 제작에도 관여했고요. 네. 8년간 많은 사업을 넓히다가 뭐 극장, TV, 연극, 비디오 되게 사업을 많이 뻗쳤는데 크게 수입을 내지 못해서 2010년쯤 와서 망해버렸습니다. 네. 넷플릭스랑 비교될 수 있는데 이 영화사는 온라인 쪽의 사업을 관가했었나봐요. 사실 요즘에는 오프라인에서 수익 볼 만한 게 많지가 않잖아. 거의 온라인으로 이제 많이 넘어가는 추세니까. 그치, 디지털.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에 맞추지 못해서 결국 망해버렸다는 그런 제작사입니다. 네. 몬스터의 수상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2004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비롯해서 골든글로브, 베를린, 전미 배우조합, 국제영화평론, 미국 전역에 있는 비평가협회 등 총 19개의 영화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휩쓸었습니다. 네. 뭐 2004년에 배우는 샤를리즈 테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는 약 800만 달러, 그러니까 89억 원의 제작비를 들여서 6천만 달러의 수익을 냈습니다. 네. 670억 원인데 7배, 8배에 달하는 수익을 냈죠. 메타크리틱에서는 74점, 그리고 10점 만점에 6.5점의 유저 스코어를 기록했고 로튼토마토에선 82%의 신선도, 7.2점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트리비아를 이야기하자면 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죠. 네.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에 플로리다에서 7명을 살해한 에일린 워노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녀는 법정에서 정당 방어를 위해서 살인을 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2002년 10월에 사형을 당했죠. 이 에일린이라고 하는 여자의 일생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네. 에일린의 아버지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쵸. 그러다가 10대에 결혼을 해버렸고 에일린이 태어나기 2개월 전에 가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일린은 아버지를 영영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 후에 에일린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맡겨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에일린을 굉장히 학대했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살다 보니 에일린은 11살 때부터 학교에서 매춘을 하면서 마약과 음식을 받으면서 자라났다고 알려져 있고 오빠와 근친상간도 했다고 알려져 있었죠. 어려서부터 굉장히 폭력적이고 말도 안 되는 환경에 노출돼서 네.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쵸. 그 이후에 14살 때 할아버지의 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임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 아이는 바로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15살 때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됐고 돌아가시자마자 할아버지가 에일린을 집에서 내쫓았다고 그 이후로 숲속에서 살면서 매춘부로 평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불우한 환경인데 20살 때 요트클럽 회장 루이스 그라치벨이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지팡이로 때리고 굉장히 난폭하게 살았나 봐요. 그래서 결혼한 지 9주 만에 결혼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음주운전도 하고 편의점에서 강도짓도 벌이고 위조수표도 하고 차량 절도 등등 범죄를 일삼으면서 계속해서 전과 기록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네. 그 이후에 데이토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게이바에서 호텔 메이드를 만나서 지내게 됐는데 그 이후에 계속 매춘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면서 살게 되었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2부 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영화가 에일린에 대해서 처음 만들어진 영화가 아닙니다. 네. 2편의 다큐멘터리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에일린 워노스, The Sailing of the Serial Killer
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는데 샤를리즈 테론이 에일린을 연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참고하였다고 알려져 있는 영화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잔인하게 시작하는데 에일린이 성장하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관해 이야기해주는 영화고 선댄스에서도 수상을 했더라고요. 네. 두 번째로 나온 다큐멘터리는 연쇄살인범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에일린이 법정에서 어떻게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에일린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살인범으로만 몰아서 어떻게 처우를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에일린에 대해서 정신적인 연구도 있더라고요. 네. 에일린이 왜 이렇게 폭력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가? 어린 시절의 영향이 얼마나 크면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정신 발달이 장애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연구 기록도 있고 과거에 굉장히 난폭한 환경 때문에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네. 에일린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영화 외적으로 샤를리즈 테론은 이 영화를 찍기 위해 30파운드 약 14kg 정도를 찌우고 눈썹을 밀었죠. 예.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외모를 그리고 입안에는 보철을 끼워넣고 특수 분장을 통해서 치아를 누렇게 만들고 피부를 거칠게 했다고 하는데 29일 정도 촬영했는데 이 시간 동안 거의 안 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피부를 엉망으로 만들어갖고 영화에 나왔다는 트리비아가 있습니다. 트리비아는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스탠리 배우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각본가 감독의 패티 젠킨스입니다. 몬스터가 데뷔작이고요. 드라마로 유명한 건 킬링이라는 드라마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나올 원더우먼 시리즈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원래 토드2 감독이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중도 하차했지. 근데 이번에 다시 고용이 돼가지고 이분은 아버지가 파일럿인데 덕분에 어렸을 때 약 15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살았다고 그리고 나서 학업을 위해서 쿠퍼 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했고 처음에는 그림 쪽에 관심을 보였다가 나중에는 점점 영화에 관심이 생겨서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에서 공부를 받고 2001년에 단편 영화를 시작으로 영화계에 입문을 했다고 합니다. 몬스터를 만들게 된 사연은 TV에서 에일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같은 거를 보고 아 이거는 자기가 영화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데블스 어드버킷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샤를리즈 테론의 연기를 보고 캐스팅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화는 찍어낸 게 없어가지고 드라마를 봤는데 이 킬링이라는 드라마 시즌 1을 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킬링을 봤는데 드라마가 꽤 나쁘지 않더라고요. 시체가 발견돼서 형사들이 그 사건을 쫓는 얘기인데 사건을 쫓으면서 점점 진실들이 하나씩 끄집어 나오는 전형적인 미국 드라마라고 볼 수 있죠. 떡밥 조금씩 캐내가는 이 소녀의 시체가 하필 정치인의 차에 트렁크에 나온 거야. 근데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이야기가 계속 점점 좁혀져 나가면서 범인을 찾아내는 그런 드라마인데 굉장히 무난했어. 이렇게 막 엄청 파격적이거나 새로운 시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되게 정석대로 잘 영화를 쪼여내더라고. 이 영화도 보면은 영화적으로는 그렇게 새로운 시도가 있다거나 스타일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런 느낌이었어. 이야기 자체를 정상적으로 잘 찍어내는 교과서적으로 허점도 없고 이렇게 특이할 것도 없고 그런 느낌이 들었고 왜 데블스 어드보킷에서 샤를리즈 테론을 캐스팅할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긴 했어. 왜냐면 샤를리즈 테론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미인으로 나오고 누드도 나오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거든. 그래서 뭔가 셈이 나서 망가뜨려 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을까 샤를리즈 테론을.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정도. 다음에는 촬영 감독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스티븐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촬영 감독입니다. 전작으로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96년에 나온 언더월드, 워터보이, 무서운 영화 2, 화이트 칙스, 애니를 위하여 등의 촬영을 맡았습니다. 단편 영화, 뮤직비디오, TV 광고 등을 감독을 했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촬영도 하고. 그리고 애니를 위하여라고 하는 영화가 최근에 나왔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으로서 데뷔를 하였고 여러 개 유수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바 있더라고.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촬영이 굉장히 독특하다든지 엄청난 스타일이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정석적이지. 굉장히 정석적으로 잘 뽑아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감독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음악 감독은 BT, 본명은 브라이언 웨인 트랜소라는 분인데요. 전작으로는 분노의 질주, 몬스터, 다크 플레이스 등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화 음악만 하는 분은 아니라고
그래미상 후보로도 오른 적이 있는 미국의 음악 프로듀서이자 작곡가, 엔지니어, 가수, 작사가 등등으로 활동하는 뮤지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하는 장르는 EDM, 그 중에서도 트랜스 스타일을 주로 삼고 있고, 영화뿐만 아니라 니드 포 스피드 그리고 피파 2002 등의 게임의 음악 감독을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특이사항은 아버지가 FBI 요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엄마는 정신과 의사. 그리고 4살 때부터 클래식을 들었고 피아노를 연주했다고 하는데 답답한 느낌에서 벗어나려고 이런 활동을 벌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영화에서 음악도 굉장히 제 취향이었기 때문에 한 번쯤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럼 배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일린 역할을 맡은 샤를리즈 테론. 전작으로는 데블스 어드베킷, 셀러브리티, 이탈리안작, 노스컨츄리, 이온 플럭스, 엘라의 계곡, 핸콕, 프로메테우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드맥스를 통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쵸. 남아공 출신의 배우로 유명하고, 사실 이 몬스터를 통해서 정말 스타덤에 오르고 연기파 배우로 발돋움할 수 있었죠. 개인적인 삶을 얘기하자면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제르다 마티즈와 외동딸인 샤를리즈 테론을 상습적으로 구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15살 때 너무 구타가 심해지니까 어머니가 총을 쏴서 아버지를 죽이게 되고, 그 장면을 샤를리즈 테론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법적으로는 정당방위로 인정을 해줘서 무죄 판결을 났고, 어머니와 굉장히 사이가 돈독한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모델로 이탈리아에서 활약을 하다가 그냥 말없이 무대에서 걷는 게 본인이 굉장히 싫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발레를 하려고 발레 학교에 갔는데 발레 연습을 하다가 무릎을 다친 거야. 그래서 발레도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19살에 LA로 날아갔는데 어머니가 집세를 내라고 수표를 보내줬는데 그 수표를 환전하려고 그랬는데 환전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아서 소리를 질렀대. 근데 그 모습을 존 크롭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아, 얘는 배우 시켜야겠다 라는 생각에 캐스팅을 하게 되고 배우 학교를 보내주면서 영화 일 쪽에 몸을 담게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 이후에 계속 작품에 나오다가 몬스터라고 하는 작품을 찍으면서 마음의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것들이 치료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 자신보다 이렇게 불우하게 산 여인을 연기하면서 위안을 받게 됐고, 그 이후로 작품 선택이 많이 달라졌죠. 그전에는 대중영화 위주였다면은 그 이후에는 노스컨츄리라든지 엘라의 계곡, 메시지가 있는 작품들을 선택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고호네, 고호. 고호? 왜? 그 킬리만자로의 표범 보면은 가사 중에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고란 사나이 될 수 있는 에일리는 나보다 더 불쌍하게 살다간 여자도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영화에서 외모를 망침으로써 연기력을 더 드러내는 원래 실력이 있는 배우다 라고 인정을 받지 않았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배우는 셀비 역할을 맡은 크리스티나 리치입니다. 전작으로는 아담스 패밀리, 꼬마 유령 캐스퍼, 아이스스톰, 버팔로 66, 섹스의 반대말, 슬리피 할로우, 페넬로피, 스피드 레이서, 어라운드 더 블럭 등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광고를 출연해서 인지도가 꽤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아담스 패밀리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꼬마 유령 캐스퍼를 통해서 이름을 알렸고, 그 이후에 버팔로 66 같은 독립영화 쪽에도 비중을 두게 되었고, 몬스터에도 나오게 됐는데, 샤를리즈 테론이 배우주연상을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크리스티나 리치의 이야기를 언급했다고 하더라고. 크리스티나 리치가 아니었으면 자기가 이 상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숨은 공신이라고 항상 칭찬을 했다고. 그리고 그레이 아나토미에도 출연을 해서 에미상 후보로도 올랐다고 합니다. 저는 버팔로 66을 봤는데 버팔로 66에서의 모습과 여기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상반되더라고. 그치, 버팔로 66에선 꽤 퇴폐적으로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영화는 샤를리즈 테론만 보이는 게 아니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숨은 공신이란 말이 정말 맞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기본적으로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버팔로 66에서도 보면은 황당한 상황이잖아.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출소해서 자신한테 강압적으로 차를 몰게 하고 자신의 아내인 척 연기를 해달라고. 그치. 처음에는 빈센트 갈로의 연기만 보이다가 점점 독특한 아우라를 내뿜는 이 크리스티나 리치의 연기를 보면은 밀리지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비단 그런 영화만 나온 게 아니라 메이저라고 볼 수 있는 페넬로피, 꼬마 유령 캐스퍼 같은
그런 대중적인 여자의 모습들, 그러니까 음. 평범한 그런 모습들도 충분히 보여주는 거 봐서는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넓은데 그렇게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뭐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유명세를 꽤 얻었지. 근데 그 이후 작품들이 딱히 성공을 거둔 게 없어서 지금은 많이 잊혀졌는데 네. 뭐 Anything Else에서 우디 앨런에게 캐스팅 됐을 때나 뭐 아니면 버팔로 66이나 몬스터 이렇게 나왔을 때가 확실히 전성기이지. 그리고 지금 나이가 또 80년생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 40도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럼 1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2부에 저 몬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